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과 함께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심리상담가 차명호 교수, 이인철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건 뭐 나무랄 데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자진 신고는 뭔가 속이 시커매 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의 한 주점에요. 건장한 남성 4명이 찼습니다. 이들은요, 이날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서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시는데 술값만 15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술을 다 마시고 나자 이 남성이 갑자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이고, 왜요? 잘 모르겠어요, 이때까지는요. 네. 근데 잠시 후에 경찰 신고가 들어오는데 네. 신고를 한 사람은 주점 주인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 돈을 내지 않는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최단비 변호사는 네. 이제야 좀 술이 깨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자진 신고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착한 학생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뉴스파이터에 나오지 아, 않았겠죠. 그러네요. 이 학생들이 왜 112에 신고를 했느냐? 네. 바로 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10대들이잖아요. 10대들은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아, 10대들이 지금 먹은 거예요? 10대들입니다. 술판을 벌인 아하. 10대들이었고요. 이 10대들은 본인은 원래 술을 마실 수가 없고 업주들도 10대들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 수가 팔수 없고요. 없겠죠. 네. 팔게 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아하. 자신들이 10대인데 왜 은희들에게 이렇게 157만 원어치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술을 팔았느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술값을 계속 요구한다고 한다면 네. 내가 신고를 해서 당신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아하. 협박까지 한 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그거잖아요. 다 실컷 먹어놓고, 우리 10대예요, 10대. 우리한테 술 팔았죠? 신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부담은 모조리 다 이 업주가 질 수밖에 없는 아, 게 이게 그래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설령 청소년들이 요구를 해서 줬다 하더라도 네. 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업주들이 참 이게 어려운 것이 네. 이 요즘엔 액면가로 봐가지고서는 견적이 안 나오는 청소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네. 경우인데 아니 키도 건장하고 몸에 문신도 하고 있고 뭐 또 여러 명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청소년일 거란 생각을 참 못하는 거죠. 몸에 문신까지 예. 했어요. 아하. 그런데다가 더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은 무엇이냐. 네. 설령 신분증 확인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게 좀 조명도 어둡고 그러면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 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속아서 네. 속아서 설령 술을 팔았더라도 이거는 업주 책임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주류나 이 담배 취급하시는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이것 때문에 우리 고통스럽다. 아하.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 교수님, 그렇다면 이 10대들 4명, 양주 6병의 술값만 157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참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들이 여성 도우미까지 4명을 고스란히 불렀대요. 그렇다면 뭔가 이 10대를 아예 작정을 하고 이 가게에 들어간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일단은 뭐 요즘 10대가 과연 10대인가 하는 생각도 아하, 들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미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자기네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10대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신화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삶의 주인공이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네. 생각들이 대단히 강한 거죠. 하하. 거기에다가 더하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네.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고 이런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주인들을 좀 골려주는 것은 네. 뭐 정당한 일이야. 괜찮아. 아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이런 생각들이 대단히 많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번만이 아니고 아하.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작은 금액에서 보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네. 더 크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보면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업주 입장에서는요, 정말 많은 점이 억울할 거예요.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요. 일단 체구가 건장했어요. 외관상으로 봐도 180cm가 거의 다 넘었대요. 4명 모두. 그리고 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설마 학생들일까? 설마 10대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거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악용하는 10대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없지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하. 이렇게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은 영업 정지 처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술집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술집은 뭐 한 6개월 정도 문 닫으면 망할 수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술집 영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청소년인지 몰랐다 이렇게 네. 항변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 항변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하. 의심스러울 경우에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업주들도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아요. 모든 손님들을 다 검사할 수도 없고 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80cm가 넘고 건장한 체구였다가 네. 문신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성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법원이 봐주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업주는 업적수 없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것 같고요. 네. 또 영업 정지 처분도 받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아하. 대부분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굉장히 재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아. 이 청소년들도 네. 봐주면 안 되겠다. 협박까지 하고 그렇죠. 공갈 혐의로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봐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넘겨야 된다는 의견으로 지금 네.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앞서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요즘 이런 행동 보면 10대들이 10대의 같지가 않아요. 정말 어른 그리고 이 불량스러운 성인들 뺨치는 행동까지 지금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 버젓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법의 단죄를 통해서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녀 간에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남성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네. 사실은 축복받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혼인신고인데 이 남성은 본인이 여성과 한 혼인신고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네. 이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동거하던 여성분이 지난해 6월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세상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에 빠졌는데요. 네네. 이때에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분이 좀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 사실은 부부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여성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본인 스스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신분증, 도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평소에. 그래서 이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본인이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하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이제 네. 혼인신고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인란에 이 쓰러진 여성분의 아버지와 동생의 이름을 임의로 적고 네. 이것을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 혼인신고는 무효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하. 증인란에는 본인의 아버지와 동생, 그러니까 동거남이 증인으로 여성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혼인신고서까지 작성했는데, 하하, 이거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증인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이름을 버젓이 적었답니다. 뭔가 이거 이종훈 평론가님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딱 의식불명, 그러니까 뇌출혈 상태로 쓰러지고 네. 나서 이틀 만에 혼인신고를 아하. 마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요. 처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어찌됐건 동거녀가 입원하니까 병원에 같이 가고 뭐 네. 병원 수속 밟고 뭐 이제 이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아. 이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 네.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속하게 이제 서류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하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네. 이튿날째 이제 신고를 한 거고. 네. 그로부터 3일 뒤에 이 여성은 사망을 합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정말,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네. 이제 움직여서
이루어져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아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걸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그러니까 글쎄 이분이 처음에 접근할 때도 네. 상당히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분입니까? 그냥 이런 사람으로 하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뭐 네네. 어찌됐건 인격은 존중해줘야 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뭐 이 여성분이 네.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도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신장 이식 해주겠다. 네. 예.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 여성은 이제 바로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거고, 아하. 그러니까 이 본래 관심은 네.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이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네. 그런 아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 이인철 변호사님,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는 말로 일단 환심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이식을 해주려면 혼인신고, 즉 부부관계여야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요? 그렇죠. 가족 관계가 돼야지만 이제 장기 이식이 가능한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말로만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 그러면 장기 이식을 위해서 혼인신고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뭔가 차일피일 이상하네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이번 실제 재판에서 나는 실제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혼 부부였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당신은 장기 이식 할 때 왜 혼인신고하지 않았느냐, 차일피일 미룬 거 아니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네. 선고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차 교수님 예. 너무 시커먼 속이 드러나는 게 이런 표현은 정말 송구합니다만 평소에 몸이 안 좋았다는 것, 즉 동거녀가 몸이 안 좋았고 쓰러지자마자 정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진심과 실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하. 뭐냐면 네. 내가 당신을 이런 재산상의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고 네.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네. 실제로는 사랑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이 실질적인 배우자라는 걸 주장하기 너무 어렵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들키기 전에 네.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진심을 알아차리기 전에 네.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아하.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행동으로 네.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 네. 상대편의 상처가 네. 슬픔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하. 상대편의 상처가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이렇게 지금 슬픈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여자가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네.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이지는 아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혼인 신고하고 네.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자기가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남성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 나온 대로 나는 이 여성과 정말 혼인해서 살 마음이 있었다, 사랑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궁금증 갖지 않으실까요? 아니 동거를 했다면 여성도 암묵적으로 뭔가 남성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남성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하. 이 남성이 주장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려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혼인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내가 혼자서 혼인신고한 것도 이 여성분이 만약에 쓰러지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승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아. 두 번째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징역을 받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 아하. 그래서 이 남성에게 징역을 선고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여성분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굉장히 좀 장기간 동안 동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할 충분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분이 원래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했다라고 했지만 네. 이 여성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였다면 혼인신고조차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이 남성이 처음에는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신장 이식, 이런 장기 이식은 왜 가족에게 국한되냐면 이것이 가족에게 국한되지 않으면
장기 매매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그냥 신장 기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인을 지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은 부부가 아니니까 네. 신장을 이식하고 싶으면 혼인신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 남성이 망설였어요. 아하. 그러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네.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음흠. 혼인신고할 의사가 있었다, 사실혼 관계다라고 하려면 서로 양측 가족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남성은 이 여성이 사망하고 나서도 증인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아하. 그리고 혼인신고 사실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둘 사이가 정말로 혼인신고할 의사가 있었느냐. 네. 그것은 당신의 주장에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네.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재판부가 추정적 승낙이 없다고 본 이유는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일단은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두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네. 자, 결혼식은 뭐 두 사람이 손 붙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다툼이 생겨요. 아.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내가 그냥 남편 허락 없이 그냥 가서 한 겁니다. 아하. 그럼 남편이 막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아하. 왜 내 허락 없이 가느냐? 실제로 그래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평상시 사이가 좋고 남편이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그냥 대신 그 신고를 해. 그럴 경우에는 이걸 추정적 승낙이라 하는 거예요. 아. 명시적으로 같이 가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고 뭐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해도 나는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는 거죠. 그걸 아. 추정적 승낙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굉장히 이런 다툼이 많아요. 네.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됐을 경우에 이게 추정적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법원에서 정황적인 증거를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그 이유에는 앞서 이 여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지금 몰래 그 아내 동거녀 몰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그제서야 혼인신고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사가 혼인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겠군요. 재판부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하. 반대되는 사건인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계속 이제 사귀었는데 네. 양가 집안에 모르게 사귀었습니다. 근데 아하. 남자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주고 사망한 겁니다. 아하.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네네. 근데 그 경우에는 유효가 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혼인신고라는 게 굉장히 효력이 세요. 네. 혼인신고가 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 다른 가족들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이 되거든요. 아하.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재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을 재산적 것 문제. 같습니다.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네. 재산 상통을 많이 받고, 아하.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혼인 무효가 될 거예요. 네. 가족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의 혼인 신고를 없애버리면은 아하. 재산 상속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추정적 승낙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보니까요. 홍순별 아나운서. 네. 각방을 썼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네. 이 남성과 여성이 물론 같이는 살았지만 아하. 각방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밝혀졌고 이뿐만 네. 아니라 또 이 당시 이 기간에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뭐라고 무슨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애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우리가 법이 보여주는 게 결혼을 해서 법률혼이라고 하죠. 혼인신고하는 네. 관계. 아니면은 그냥 정말 결혼할 의사는 있지만 아직 신고만 하지 않은 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에도 법은 보호를 해줘요. 아,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아. 관계라는 거. 쉽게 말하면 네네. 연인 관계. 아. 연인 관계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으면 둘이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성분은 사업체지만 남성분이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인 관계 혹은 단순한 동업 관계, 업무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하. 결국 이렇게 해서 재판부는 이 남성의 몰래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뭔가 상속을 받으려 노렸던 이 남성에게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2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좀 재질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다만 이 사람한테 좀 선처할 부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뭐냐면 이 실제로 둘이 사귀고 동거까지 했다는 거. 네. 그거는 유리하게 참작을 했고요. 아하. 또 이 남성이 여성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비도 일부 부담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 남성에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 입장에선 지금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여성분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하고 여전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였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폭한 운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운전으로 안타깝게 동승자 2명이 사망하게 된 그런 교통사고를 냈던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시 심정은 지금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술을 관건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 적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우 박혜미 씨 남편 황모 씨까지만 밝힙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고 얼굴도 뭐 본인이 모자와 마스크로 깊게 가렸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뭐 알아볼 수 없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일단 자진 출석이라는 표현을 경찰이 쓰고 있네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황모 씨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심한 부상은 아닌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지금, 네. 어젯밤에 이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가지고 실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하. 지금 어제 한 7시쯤에요. 안양경찰서인가요? 안양경찰서에 일단 출석을 해서 자진 출석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오늘 통화를 했는데 자진 출석이라는 표현을 경찰에 확인해줬고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MBN이 단독으로 이 찍은 포착한 영상은 이 자진 출석 조사 이후 3시간 정도 조사받고 귀가하는 길에 MBN 취재 기자가 황모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구체적인 뭐 말은 뭐 보신 것처럼 하지 않고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연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황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도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한 차례 한 30여 분 정도 간략하게 조사를 받은 적이 아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피의자이고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있고 네. 사망한 피해자 이외에도 지금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황모 씨가 스스로 내가 출석을 하겠다, 조사를 받겠다라고 먼저 이제 의사를 밝혀서 자진 출석이라고 경찰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 그렇죠.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만 소위 칼치기라고 해서 굉장히 난폭하고 빠른 운전을 하던 와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정신을 차릴 때마다 스스로도 굉장히 뭐 자해를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라고 하지만 네. 피해자의 가족은 더 그러니까요. 고통에 휩싸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고로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동승자 2명의 지인분들은 SNS상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왜 언론들은 배우 박혜미 씨, 유명인인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모 씨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까? 이런 울분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희생당하신 분들 얘기는 이만큼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이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앞서 황모 씨가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좀 다시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차량이 달리고 있죠. 1차로에서 달리다가 2차로로 이렇게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지금 옆에 오른쪽 갓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당시에 25톤 트럭과 이제 충돌 사고가 나서 이 차량 앞부분이 저 트럭 밑으로 조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저것이요. 강변북로, 경기도 구리시 쪽에 있는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IC 부근입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 뭐 본인도 인정하니까 이거는 뭐 숨길 일이 아니죠. 음주 상태. 그리고 저 때가 1차, 2차를 마시고 3차 장소로 가던 중이었어요. 본인이 음주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보셨죠? 이른바 칼치라고 부르는 도로에서, 강변북로에서 차로를 왔다 갔다 바꾸면서 마지막에 갓길 쪽으로 앞에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피하려다가, 방향을 바꾸려다가, 물론 저 갓길에 불법 정차하고 있던 25톤 트럭도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가든가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인명사고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앞서 돌이켜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이죠. 앞서 우리 차장님 변호사 말씀처럼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지금 그 사망하신 목숨을 잃으신 두 분의 유족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분통 터지고 황망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았죠. 지금 박혜미 씨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혜미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요 얘기를 짚고 나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이 발언을 요청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수민 아나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혜미 씨가? 그러니까 지금 박혜민 씨 남편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박혜민 씨 측에서 이제 남편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와중에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혜민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생각 없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피해자들과 보상 문제를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남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선처를 호소하지 않겠다라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지금 언론도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때 몰던 차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그렇게 안 갖고 있는데요. 네. 저 차가 보통 차가 아닙니다. 스포츠카라면서요? 이른바 머슬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다치 SRT 헬캣입니다. 네. 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어요. 네. 지옥 고양이라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700마력입니다. 네. 저 차가.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그 괴력을 발휘하는 차기 때문에 운전자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요. 네.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 영화에도 이제 등장을 했던 이제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 시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이걸 이제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날 그 운전한 거로 봐서 네.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사고 나는 순간도 그러니까 갓길로 추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도 그동안은 이제 갓길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그날 이제 딱 걸린 그런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시성 운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젊은 친구들을 태우고 이 차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차야라고 사실은 이제 뭐 술도 약간 마셨겠다. 그렇게 약간 객기성으로 운전하다가 난 사고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왜 추정이냐면 블랙박스의 영상, 전방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블랙박스, 즉 차량 내부 음성이 녹음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차량을 몰 때, 운전할 때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박혜미 씨가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근데 남편 선처 호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량을 위한 게 아니라 이인철 변호사님. 네. 형량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피해 당하신 분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변호인을 고용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혐의를 받거나 뭐 이제 합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형량이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했다. 형량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면 형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뭐 굳이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뭐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니까 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어제 자진 출석해서 한 3시간 정도 연출가입니다. 연출가 황모 씨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 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셨나요? 예, 조사했습니다. 비공개다 공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자진 출석했는데요. 시간 장소, 네. 날짜 시간 장소 특정해서 네.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해서 어젯밤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박혜미 씨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박혜미 씨는 뭐 무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박혜미 씨는 누군가는 무관계 없죠. 임사조사는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감정 의뢰한 기관에서 네. 현신이 오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이 사건과 이 사고와 배우 박혜미 씨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박혜미 씨는 도의적인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망한 피해자분들로 알려진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이 피해자분들이 박혜미 씨의 제자나 아니면 박혜미 씨의 단원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미 씨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이제 평소에 박혜미 씨가 출연한 뭐 방송에서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술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운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뭐 네티즌들은 박혜미 씨가 또 유명인이고 이 단체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책임을 도의적으로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혜미 씨도 내가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겠다. 네. 그리고 남편의 선처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하지만 아하. 경찰 조사하신 이 경찰관 분의 말씀도 사실 맞아요. 부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최선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박혜미 씨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박혜미 씨도 많이 일단 슬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애제자 2명이 안타깝게 또 공교롭게도 자신의 남편이 몰던 난폭운전에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화를 당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남편에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차 교수님, 네. 경찰한테 남편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건 뭐 진심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박혜민 씨 입장에서는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남편을 옹호한다는 것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그럴 수 만들어버릴 있어요. 테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뒤에 물러나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안쪽에 있는 자기 남편을 야단치고 한편에서는 이해를 구하는 아하.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하. 다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네. 실제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더 직접적인 위로가 되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그러네요. 정말 그 본심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이 황모 씨가 박혜민 씨 남편 황모 씨가 평소에도 음주가 잦았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일 술자리도 이 술자리 강요에 의한 술자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망한 배우의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면요. 네. 이 아버지가 배우 박혜민 씨의 남편 황모 씨는 제왕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하.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네. 억지로 술을 먹인 거다. 매일 술만 먹인다는 말을 평소에 아들에게 자주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동승자였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이제 박혜미 씨는요, 억지로 술을 먹였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 옆자리에 당시 술자리에 없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 유족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술을 먹인 게 아니라 네. 제자들을 데리고 어울리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만약 강요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지금 이 평소에 술을 강요했다 제자들에게 이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도 이 경찰의 어떤 이 앞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은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는 지적하신 것처럼 큰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 술자리에 가게 됐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게 된 사연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된 그러한 사건의 경위들을 파악할 때에는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를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경찰 수사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박혜미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요. 네. 제가 읽어드리고 이인철 변호사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음주 문제가 아니라요.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음주운전 문제로 자신하고 많이 싸웠대요. 너무 기가 차죠? 그러면서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남편이 매일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 근데 어쩌다 한두 번씩은 안 하는 거다. 즉 대리 기사님을 안 부르고 음주운전 한다는 얘기죠. 열에 하나는 대리운전 안 하는 거다. 지금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술을 처음 먹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걸린 사람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전에 아마 안 걸린 경우도 많을 거고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만큼 술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운전하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하기도 바랍니다.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 사망할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그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거든요. 미필적 고의입니다. 거의.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 약해요. 네. 선진국처럼 그 기준도 줄여야 되고 형량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억지로 술을 먹인 거다.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같이 자발적으로 마셔가지고 음주운전 알고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방조한 거죠. 근데 가불관계이고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술을 먹었고 음주운전해도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럴 경우에 사실 피해자가 잘못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강제로 먹였는지 부분도 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앞서 저희가
이 황모 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께 무슨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 영상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다시는 이런 무모하고 이런 기가 찬 어이없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고민 끝에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이종훈 평론가님, 박혜미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랄까 연예 활동이랄까요? 배우 활동 어떻게 될까요? 좀 자중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자세로 좀 임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네. 자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이 지금 제자들이 희생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죄의 마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가해를 한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래야 용인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제 제자들 가족들도 좀 사실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와 동시에 지금 자기 남편도 일단은 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선 변호인이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선으로 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요. 네. 아마 처신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 전에도 네. 이제 그 음주 관련한 부분에서는 약간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뭐 강요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이 주변에 이런 친구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 황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즐기는 주당이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당들의 특징이 보통 이제 술 친구를 늘 찾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자꾸 이제 권유도 많이 하고 같이 네. 마시자고 네. 그렇게 좀 추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을 좀 옹호하신다거나 두둔하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별로 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철 변호사님이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 말씀. 박혜미 씨에 대한 비난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에 연좌제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 간첩이면 자식들 다 간첩이에요. 그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지 박혜미 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 피해자들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직업이니까 직업 활동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지만 이 가족에 대한 비난은 조금 자제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혜미 씨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평소에 아꼈던 제자 그리고 아꼈던 단원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됐으니 얼마나 정말 황망하고 슬프고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박혜미 씨의 마음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법 주차입니까? 어쨌든 지하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세워놨던 그 차량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추적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 후속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이 방치된 지 나흘째 되는 어제 한 중고차 업체 대표가 이곳에 나타나서 차량의 상태를 두리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주인이요, 이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이는데요. 이날 이 중고차 업체 대표가 견인차까지 동원해서 이 차량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차량의 앞바퀴였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저렇게 견인차까지 와서 차량을 이제 견인해 가려고 왔는데 저 문제가 됐던 차량이었어요. 떡하니 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비스듬히 절묘하게 정말 절묘하게 비스듬히 막았어요. 어떤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데 주민분들이 바퀴에 기름을 칠해가지고 미끄러지게 한 다음에 쭉 옮겨놨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뭐예요, 홍수미라는? 그러니까 차량 앞바퀴에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견인차가 끌고 가지 못했던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전날에 한 주민이요. 네. 피해를 준 이 차량 주인이 사과하기 전까지 차를 놔줄 수 없다면서 아하. 이 차량 앞바퀴에 네. 자물쇠를 설치해 둔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입주민들이요,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30일, 어제 30일이죠. 30일 오후 1시까지 별다른 입장, 저 차 이동하지 않으면 신상도 공개하고 뭔가 조치에 나서겠다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문을 내놓긴 했습니다. 차주가. 네, 사과문을 이제 결국 내놨는데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네. 입주민 대표를 통해서 사과문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것도 일단 대리 사과예요, 개독 사과예요,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모순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대놓고 앞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예 주차장 이용 못하게 네. 그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가로막았던 분이 아하. 그러니까 정작 지금 본인이 실제로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자리에는 안 네. 나서서 아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쩌면 본인은 여전히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네. 주변에서 가족들이 이거 이래갖고는 일이 좀 너무 커지니까 네. 수습 차원에서 사과문을 지금 만들어서 대독을 시킨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저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게요. 앞서 이렇게 이 높은 데서 찍었던 이 차량의 상태를 보면 불법 주차 이 스티커가 2개 정도만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한 3개 이상 늘어요. 저 때는 뭐 하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게 참 아마 저 주민분들도 지금 4장까지 붙어 있죠. 주민분들도 이런 이 투표나 설문조사는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저 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저게 어저께 이 중고업체의 그 관련자가 왔을 때는 네네. 없었어요. 아하. 근데 그 창문에 원래 그 전날까지도 스티커 저희 이렇게 딱 따다 붙였다는 종이 있죠. 네. 거기에 글씨를 써서 빽빽하게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설현 씨 입간판도 있었어요. 설현 씨요? 네. 허허. 아니, 왜- 네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설현 씨 났네요. 아하, 네, 보이시죠? 그래서 설현 씨의 입간판과 그리고 그 편지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아하. 내용들이 이제 그만 차를 빼주세요. 정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입주민들이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포스트잇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들도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저 관련되어 있는 저 입주민들이 얼마나 저 차량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불편했으면 저 차량을 들어서 옮겼으며 아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였고 바쁘신 설현 씨까지 저 입간판으로 저기에 등장을 네,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그 공동체가 네. 많은 불편과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걸 보여주는 일례라고 그러게요. 보입니다. 근데 홍수빈 아나운서, 제가 앞서 이 사진 2장을 나란히 보여드린 그 장면 보니까 왼쪽에는 뭐 차 앞유리 할 거 없이 뭐 뗐다 붙였다 하는, 역시 우리 최단미 변호사님 얘기한 특정 상표 얘기 안 하시려고 하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그 종이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오른쪽 사진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깔끔히 이제 그 스티커들이 다 떼져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량 주인이 어떤 좀 불편한 마음을 내새기면서 뭐라고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요? 이런 스티커를 좀 빼주면 뭐 차량을 다시 뭐 빼내갈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유재산, 저 차가 자기 거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사유재산에 저 뗐다 붙였다는 메모지 부착 자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관리사무소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권고를 했고 저게 다 뜯어졌고 대신 아름다운 설현 씨가 나와서 언니 차 빼주세요 하는 그런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해서 저게 이제 또 투표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입주민들이 저기에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사과문까지 냈다는데 사과문 내용 좀 그러면 홍순민 아나운서 알려주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네, 지금 사과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번 사건 발생 때문이 아니라 이제 스티커 부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해당 아파트에 2017년 12월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조수석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경비실 등 대표 측에 이제 탈착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이렇게 차량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라면서 이제 사과문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입주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하주차장을 막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과 또 이 행동을 또 기망이 여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어제 네. 이렇게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참 뭐 어려운 표현도 많이 써가면서 지금 사과문을 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뉘우쳤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왜 뉘우쳤으면 차 교수님 네.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사과도 하고 해야지 왜 무슨 입주민 대표한테 사과문을 대독하게 만들어요? 이분이 체면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 같아요. 아하. 뭐냐면 일단은 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자기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차를 주차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내 차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뗄 수 있는 스티커가 아니라 본드 같은 거 가지고 단단히 붙여 놓으니까 네. 어떻게 입주민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아하. 생각에서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떼달라. 불법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떼줄 수 없다. 네. 아니 입주민이 떼달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독심술이거든요. 네. 상대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아하.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네. 나도 여기 입주민으로 여기 관리비 내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대할까. 네.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듯이 네. 점점 나도 잘못했지만 너희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다. 개인 재산 이걸 붙일 권리도 네. 없는데 붙여버린 거다. 아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자기 입장을 이제 옹호하게 되고요. 네. 그 결과로 화난 끝에 차까지 맞게 된 것 아닌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장면에서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조금 반성할 점도 있는 것 같다. 네. 내가 지나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나가가지고 네. 그것까지 내가 또 내려놓으면서 내 속마음 얘기하기에는 너무 창피스럽다. 아마 이런 자존심이 쉽게 상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생겼고 그 결과로 직접 대면 사과는 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쭉 관리사무소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차량 부착 스티커에 대한 자신이 오해를 했고 오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과오를 즉 잘못을 했다는 걸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얼굴을 입주민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드러낼 자신까지는 없어서 대신 송구합니다만 입주민 대표님들을 통해서 대신 제가 사과문을 전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얘기 초반에 나왔을 때 과연 입주민일까 아닐까 그것부터 궁금했는데 어쨌든 입주민인 게 일단 밝혀졌네요.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저 사과문을 대신 읽게 한 다음에 저 차량은 어떻게 돼서 여전히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 차량은 이제 방치가 되지 않고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저 차량 주인은 이제 9월 2일에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게 어제 이제 사과문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세리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사과문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외제차입니다. 특정 뭐 상표는 말하지 않겠지만 외제차가 쭉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언론에 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27, 28, 29 어제 나흘 만에 차량을 빼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분은 글쎄요. 여기 계속 사실 수가 있어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심정적으로. 못 살겠죠. 본인도 못 살고.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명의 미성숙하고 후진적인 사람과 다수의 선량하고 합법적인 주민들
결국 합법적인 주민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만약에 후진국이었으면 이 차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막 부서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차에 지금 기스 하나 안 갔습니다. 흠집 하나 안 갔어요. 네. 이 입주민들은 최대한 법 절차를 지키면서 지금 본인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뭐 굳이 얼굴을 봐가지고 공개 망신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남은 건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죠. 아하. 입주민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네. 있고 또 교통방해죄로 형사 지금 고소를 네. 형사 지금 신고를 했으니까 계속 수사는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본인이요, 그랬답니다. 이번 일 때문은 아니지만 이 아파트를 떠나겠대요. 그리고 저 차는 중고차 시장에 팔겠답니다. 근데 좀 뒷맛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 때문이 아니다라고 조건에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 차량이 지난 3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움직일 수가 없으면 원래는 본인이 사과하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기 싫으니까 외제차를 중고차를 매매하시는 분을 통해서 차를 이동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등록까지 취소했거든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에는 본인 네. 스스로도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막지 않았어도 됐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았으면 그러니까요. 바로 사과하고 차량을 뺐으면 되는 것인데 너무 일을 크게 만든 너무 일이 커졌다.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이 딱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 줄 평을 한다면 바로 그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도 이제 혹시 이사 가시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또 이 경험하시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입주민들과 화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에요, 부산 기장읍의 한 4차로의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차량의 내부를 확인해 보니까 네. 한 남성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고 아하. 하는데요. 그 사진이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먼저 그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어젯밤에 이 SUV 차량이 세워져 있었죠. 네. 경찰이 다가가서 차량 내부를 보니까 이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남성이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네. 양팔을 올리고 정신을 못 차린 채 네.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아하.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리고 게다가 이 남성이 기어를 주행, 그러니까 D자로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자고 있었던 거죠. 아하. 하마터면 네. 큰일 날 뻔한 이제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차에 시동이 켜져 있으면 덜덜덜덜 하니까 어떤 안마 의자 효과를 얻은 걸까요? 이분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술이 또 문제입니다. 술. 이 아하. 사람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만치 상대로 이제 세상에, 술을 세상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음주운전이나 앞에 박혜민 씨 남편도 역시 음주 취소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의 대처가 빛난 부분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진 보시면요, 이 도로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성이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떼면 저게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기어를 거죠. 주행 D 상태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내려갈 수 보세요. 지금 약간 경사가 아래쪽으로 젖어 있잖아요. 네. 앞에 보시면 교차로 있습니다. 차량이 네. 내려가기라도 그러네요, 하면 진짜. 다른 차량과 2차 충돌까지 발생할 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경찰이 지금 경찰차로 이 SUV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대단하네요. 경찰차 또 이 파손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건 또 공무상이니까 또 소중한 어떤 사고를 막은 거니까, 막은 행동이니까 이건 뭐 저 경찰분한테 뭐 책임지라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차 교수님. 예. 그렇게 뉴스파이터 통해서도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운전자를 잡는 겁니까? 일단은 자기 과시욕이 있고요. 아하. 나는 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자기 과시욕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음주 상태에 가면 정보 처리가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아하. 이게 지겨우면 가도 괜찮을 거야. 지금 저기 잠드신 분들도 미국에서 그런 경우 많은데요. 이 미국은 스톱 사인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 아하. 가다 얼핏 보고 스톱인데 빨간색이니까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가에 치고 있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니까 계속 있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인지정보 처리가 대단히 단순하게 해버리기 네. 때문에 아하. 술이 취하면 주변에서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네. 게 위험하다,
네가 이걸 감당할 수 네. 없다. 경찰은 피하더라도 사고 피할 수 없다. 아하. 이런 식으로 단순한 정보들을 자주 네. 말해줌으로써 네. 태도를 바꿔야 될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 경찰분들이 참 저런 멋진 그리고 소중한 이 운전자의 사고도 막아주는 그런 것까지 해주십니다. 정말 경찰분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